감사합니다. 진장기계 봤으면 수빈이. 방금 봤어? 자, F 인버스 A를 다시 F 인버스에다 넣어준 값이 16이 되니까 F 인버스 A의 값을 K라고 해봅시다. 그럼 F 인버스 K가 16이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준다면 F16이 K죠. 자, 그러면 16이라는 것은 0보다 큰 값이니까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넣어줘야겠죠? 두 fx 중에서. 그럼 16 넣어주면 뭐 나오겠죠? 마이너스 2요. 네, 마이너스 2 나오겠죠? K가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위에 있는 식에다 넣어준다면 F 인버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다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준다면 F 마이너스 2가 A죠? 그럼 얘는 밑에 있는 식에다 넣어줘야겠죠? 마이너스 2를 0보다 작으니까. 그럼 2 더하기 2니까 A는 4가 나와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정국이 되니? 정리해 두시고 78번 누구시죠? 78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fx의 정의역은 5 이상이고 gx의 정의역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 fx의 정의역과 치역은 역함수에서는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역함수를 취해주면 정의역은 뭘로 바뀌어요? 치역으로 바뀌죠? 정의역은 치역으로 바뀌죠. 치역. 그 다음에 치역은 뭘로 바뀌죠? 정의역으로 바뀌죠? 역함수에서. 자, 그러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fx의 정의역이 5보다 크거나 같고 gx의 정의역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fx의 정의역은 x는 5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치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역함수에서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죠? 정의역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치역이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것만 갖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A, B만 구하면 되니까 정의역하고 치역이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시작점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5,2가 시작점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시작점. 그다음에 기본형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가 기본형이죠? 그럼 이 점으로 평이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루트의 x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되겠죠? a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고 b는 2가 되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마3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수강 추천했니? 지금 하는 거 뭐냐? 수투냐? 네. 강의 듣고 해. 지금요? 지금 구독, 좋아요. 쌤 채널 이름이 자, 그러면은 이제 라센 순열 부분 설명한 거 이어서 대표 문제를 좀 하나씩 해볼까요? 대표 문제 하나씩 해면 와, 유형 18번까지 있네. 아우. 자, 대표 문제를 하나씩 또 해봅시다. 자, 907번 보겠습니다. 907번이요. 907번.
도현아, 네? 앞에 앉아 있는 친구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잘 봐. 자, 97번. 진도가 할 거니까 안 졸겠지 뭐. 그치 천재야?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거 표 안 그려봤나? 표를 안 그려봤구나. 자, 여기 117페이지, 118페이지 앞부분에 공간이 좀 있죠. 여기다가 한 번만 써봅니다. 어떤 거 쓸 거냐면 주사위를 던지면은 눈의 경우의 수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 쓰세요. 일단 1,1, 1,2, 1,3, 1,4, 1,5, 1,6 써요. 지금 줄 맞춰서 쓰고 있지? 지혜도? 이거 한 번만 쓸 거예요. 써보면 규칙이 보일 겁니다. 2,6, 3,1, 3,2, 3,3, 3,4, 3,5, 3,6, 4,1, 4,2, 4,3 귀찮아. 4,4, 4,5, 4,6 5,1, 5,2, 5,3, 5,4 5,5, 5,6 마지막이다. 6,1, 6,2, 6,3, 6,4 6,5, 6,6 다 썼다. 그 위에다가는 합하고 개수를 한번 써봅니다. 뭐냐고요? 합 개수 다 써봤나요? 자, 혹시나 이제 주사위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제 주사위 눈의 합이나 차 같은 거를 계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봤으니까 요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리면은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일단은 합이 2인 거 몇 개 있죠, 개수? 하나 있죠? 현우 네, 합이 3인 거 몇 개 있어요? 2개요. 2개. 정욱이 합이 4인 거 몇 개 있어요? 3개. 현수 합이 5인 거 몇 개 있어요? 아이 뭐야? 합이 5인 거. 주사위에 합이 5인 거 몇 개 있어요? 뭐야? 응. 네 개 있죠. 종윤이 합이 6인 거 몇 개 있어요? 5개. 수빈이 합이 7인 거 몇 개 있어요? 6개. 재성이 합이 8인 거? 어? 7개 맞아? 다섯 개 있죠? 도현이 합이 9인 거 몇 개 있어요? 배웠는데요? 응? 뭐라고? 뭐라는 거야? 못 들었어. 수빈아 얘쟤 뭐라고 그랬어? 어? 뭐라고 그랬어? 변수. 잘 모르겠어. 아, 잘 모르겠다고? 4개 있죠. 찬재 합이 10인 거 3개. 3개. 지혜 합이 11인 거
두 개 있죠? 5, 6하고 6, 5 두 개 있잖아요. 합이 12인 거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그럼 얘는 기준이 뭐냐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합이 7인 거는 6개 있어요. 어떤 거요? 요렇게 대각선으로 6개가 합이 7인 거죠. 그쵸? 그걸 기준으로 개수들이 또 대각선으로 합이 6인 거는 이렇게 4개잖아. 아, 5개잖아. 그쵸? 합이 5인 거는 이렇게 4개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합이 7인 게 6개죠? 개수가. 그럼 왼쪽으로 갈 때마다,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개수가 하나씩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면은 편리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장면을 기억을 해두시면 굳이 내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죠. 이 주사위의 합을 구하는,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를 또 어디서 또 이용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주사위가 2개면은 총 36가지밖에 안 되지만 서로 다른 주사위가 3개야. 그럼 216가지잖아. 그죠? 맞아요? 그거 계속 따져주려면은 머리 터지겠지.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알고 만약에 뭐 서로 다른 주사위 개수 합이 뭐 10이다. 그러면은 2개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 하나만 결정을 해주면 되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이용하려면.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시면은 써먹을 때가 있을 거다. 문제 풀 때. 또 마찬가지로 합뿐만 아니라 차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차도. 차. 2개의 주사위의 눈의 차이. 이렇게 반대로 대각선이 지금 빵이죠?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차이가 1씩 나는 거 양쪽으로 있죠. 이렇게. 2씩 나는 거, 3 나는 거, 4 나는 거, 5 나는 거 한 개씩. 이렇게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표를 생각해 보시면은 합이랑 차, 개수 구할 때 잘 써먹으실 수 있을 거다.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몸에 안 와닿는 이유는 그거죠. 직접 안 해봤다는 거지. 직접 해봐야, 이렇게 안 해보고 그냥 일일이 다 해봐야 아, 이게 좀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뒤에 다 써봤어? 뒤에 다 써봤나?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얘는 다시 문제로 돌아오셔서 907번 다시 볼까요?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죠. 주사위 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 몇 가지예요? 4가지. 응? 4가지입니까? 맞아요? 4가지. 6이 되는 경우 5가지죠? 2개 더하면 9가 되면 되겠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910번 보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한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를 택하는 경우수. 경우의 수는 중복되는 거 없이, 그죠? 빠짐없이 계산해줘야 되니까 4의 배수인 거 몇 개 있죠? 25개 있고요. 6의 배수인 거 몇 개 있죠? 16개 있나요? 맞아요?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거 뭐죠? 네? 10이죠? 12의 배수 몇 개 있죠? 8개? 빼주면 되죠. 그러면 33인가요? 맞아요?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913번 보겠습니다. 자, 913번은 부정방정식이죠. 수상에서 방정식 푸는 방법 중에서 부정방정식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부정방정식이라는 얘기는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경우에서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어요. 실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랑 정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실수 조건에서는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완전제곱 형태를 이용해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수 조건일 때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방정식이긴 한데 뭐 곱셈의 형태는 아니고 뭐 미지수가 3개 있지만 또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우린 또 구하실 수 있는 거겠죠.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고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여러 개의 문자가 있을 때 이 최고차 이 개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나눠준다. 큰 것을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나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x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가 1일 때부터 먼저 생각해 볼까요? x가 1일 때 x가 1이면은 나머지 y 더하기 z가 뭐가 나와야 되죠? 6 나와야 되죠? 그죠? 네, y 더하기 z가 6. 그럼 이때 순서상 뭐 나오겠습니까? y하고 z의 순서상 1하고 5, 2하고 4, 3하고 3, 4하고 2, 5하고 1 이렇게 5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x가 2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 플러스 z가 4 나와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수여야 되니까 1, 3, 2, 3, 1 3가지 나올 수 있죠. 5개, 3개. 그 다음에 x가 3일 때도 있을 수 있겠죠? x가 3이면 y 더하기 z가 뭐 나와야 돼요? 2 나와야겠죠? 둘 다 자연수여야 되니까 1,1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그래서 9개 넣어주면 된다. 되겠죠? 그 다음에 917번 봅시다. 자, 917번은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고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인데 조건이 있죠? 응? 왜 그래 왜? 터뜨리려고? 아니야? 빵 터지면 재성이 등에 다 붙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다 라고 했으니까 홀수이려면 몇 가지 있죠? 1, 3, 5, 7, 9 5가지 올 수 있죠. 그렇죠? 100의 자리는 5가지가 올 수 있고 1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인데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가 올 수 있으니까 소수는 몇 개 있죠? 현우? 소수 몇 개 있어? 보세요. 네. 4개. 4개 있죠? 2, 3, 5, 7. 그 다음에 1의 자릿수는 짝수니까 0, 2, 4, 6, 8 5개 있죠? 그럼 몇 개입니까? 100개인가요?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923번 보겠습니다.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하고 지수에 1씩을 더해서 1씩 더한 숫자들을 곱해줬죠. 그게 약수의 개수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든다면 뭐 24 같은 게 있다 라고 해봅시다. 24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죠? 2에 3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그냥 3은 3의 1제곱이죠. 이 약수의 개수라는 것은 표를 만들어서 그 표에 해당하는 칸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2의 빵제곱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2의 빵제곱은 1이니까 모든 수의 빵제곱은 1이죠. 2의 빵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또 3의 빵제곱하고 3의 1제곱 여러분들이 지수에다 1을 더해줬다는 의미는 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빵제곱까지 계산을 해준다
모든 수의 빵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1을 더해줘서 칸수를 하나씩 늘려준 거지. 가로 세로로.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칸들이 의미하는 게 바로 약수의 개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약수의 수를 그렇게 구할 수 있고, 여기는 안 나와져 있는 것 같은데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약수의 총합을 구해봐라. 약수의 총합 1, 2 다 더해줘야겠습니까? 뭐 이렇게 8개면은 더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조금 더 이 약수들이 소인수분해 하는 수들이 더 많으면 계산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반적인 형태로 먼저 써보겠습니다.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 자연수 n이 x m제곱이랑 y n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될 때입니다. 약수의 총합이라는 것은 x의 빵제곱 더하기 x의 1제곱 더하기 2제곱 빵빵빵에서 어디까지? x의 m제곱 그 다음 곱하기 y의 빵제곱 더하기 y의 1제곱 더하기 y의 2제곱 더하기 빵빵빵에서 y의 n제곱까지 다 더해서 두 개를 곱해주면 약수의 총합이 나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좀 전에 여기 이제 예로 들어본다면 얘는 2의 빵제곱 곱하기 3의 빵제곱이죠. 3의 빵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이거 다 치워야겠구나. 슉슉슉슉슉슉. 2의 1제곱 곱하기 3의 빵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빵제곱. 2의 3제곱 곱하기 3의 빵제곱. 그 다음에 2의 빵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3의 2제곱, 2의 3의 1제곱이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자, 위에 줄을 다 더하면 3의 빵제곱으로 다 묶여지죠? 2의 빵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밑에 줄을 다 줄줄이 더하면 3의 1제곱으로 묶여지죠? 2의 빵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뒤에 있는 부분이 공통인수가 또 되니까 이 부분이 공통인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로 또 묶여지겠죠? 2의 빵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곱하기 3의 빵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수의 총합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약수의 총합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923번 한번 봅시다. 5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 9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B라고 했으니까 54를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죠. 54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영이?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세제곱이니까 2의 1제곱이죠?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해주면 8개가 약수의 개수죠. 90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에다가 2의 제곱인가? 아닌데 45, 9, 3의 제곱이지? 9, 45에다 2 곱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2죠? 그래서 12개 넣어주면 되겠죠? 12개 넣으니까 20 넣어주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927번 보겠습니다. 자, 927번은 유형 6번에 위에 먼저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집을 방법의 수하고 집을 금액의 수, 얘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현우? 집을 방법의 수랑 집을 금액의 수가 뭔 차이야?
일단 지불 방법의 수는 네 0개, 1개, 2개 이렇게 되고 우리 읽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얘네 둘이 뭔 차이인지를 얘기해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이거 뭐 차이가 뭐냐 이거야. 이 두 개의 문장의 의미, 그냥 문장의 의미 자체가 단어의 의미가 뭐냐고. 방법의 수는 약간 지폐로도 낼 수 있고 동전으로 낼 수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쵸? 지불 방법의 수는 내가 뭐 100원짜리 2개를 내든 아니면 50원짜리 4개를 내든 방법이 다른 거지. 그죠? 금액은 100원짜리 2개 내나 50원짜리 4개 내나 똑같은 거잖아. 그쵸? 네,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를 본다면 일단 지불 방법의 수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불 방법의 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뭐 동전이 있든 아니면 뭐 지폐가 있든 간에 이 동전이나 지폐 종류에 따라서 지불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만약에 X원짜리 동전 P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0개, 1개, 2개. 내가 이 동전을 아무것도 안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원짜리가 3개 있어. 그럼 100원짜리를 안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얘기야. 그죠? 100원짜리가 3개 있으면 이 100원짜리 동전 빵개, 그다음에 1개 사용하는 거, 2개 사용하는 거, 3개 사용하는 거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4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종류에다가 1만큼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종류에다가 각각의 종류에다가 1만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P 더하기 1, Q 더하기 1, R 더하기 1 종류별로 1씩 더해줘서 곱해준다. 그게 지불 방법의 수가 된다는 얘기죠. 문제에서는 아무것도 돈을 안 내면 빵개면 지불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경우는 대부분 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을 빼주는 거죠. 1을 뺀다는 얘기는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 안 산 거니까. 그죠? 요거는 빼고 계산하면 된다. 그 다음에 지불 금액의 수. 아까 얘기했듯이 지불 방법의 수가 일단 기준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지불 금액의 수는 이제 환전이 가능하면 한 가지로 바꿔서 표현해 주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5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1개 있습니다. 어? 그럼 500원짜리 1개를 내나 100원짜리 5개를 내나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그죠? 그럼 100원짜리 5개 있고 500원짜리가 1개 있으면 600원도 표현해 줄 수 있지. 그죠? 맞아 아니? 맞잖아. 그죠? 500원짜리 1개 내고 100원짜리 1개 내면 되니까. 그러면 환전을 할 수 있는 거는 아예 그냥 이 500원짜리 1개 대신에 100원짜리 5개라고 생각을 해놓은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100원짜리 총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10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1개 있는 거를 100원짜리 10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환전 가능한 거는 환전을 해버린다. 아시겠죠? 아무 생각 없이 100원짜리 5개를 500원짜리로 바꾸면 안 됩니다. 낮은 걸로 바꿔야 돼. 낮은 걸로. 이해되시겠죠? 낮은 걸로. 그래서 여기 뭐 길게 써져 있지만 환전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로. 자, 일단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금액은 아니고 환전은 안 하는 거예요. 자, 100원짜리 동전 1개가 있으니까 100원짜리 동전 1개로는 몇 가지 방법을 낼 수 있겠습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또 1개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2가지. 네, 50원짜리 동전 2개니까 50원짜리 동전 또 1개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으니까 3가지가 낼 수 있겠죠. 10원짜리 동전 3개니까 4가지가 되겠습니다. 2, 3, 4 곱해서 1만큼 빼주면 되겠죠.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거니까 여기 한 가지. 몇 개니? 23가지죠?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거를 또 설마 일일이 다 23개를 하고 앉아있으면 답답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유형 7번. 도로망을 지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동시에 갈 수 없는 길은 합의 법칙을 이용해주고 연달아 가는 길은 굽의 법칙을 이용해준다. 동시에 갈 수 없는 길. 동시에 갈 수 없다는 얘기는 사건이 끝났다는 얘기죠. 동시에 갈 수 없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연달아서 가는 길. 서울, 대전 거쳐서 부산 가는 길. 연달아서 가는 거죠. 그렇죠? 경유지에 들려서 가는 거니까 굽의 법칙을 이용한다. 자, 930번을 보면 일단 A, B, C, D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있다. A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A 점에서 C 지점으로 바로 가는 건 없어요. 일단, 그죠? 그럼 중간에 경유를 해서 가는 거죠. 그럼 방법이 일단 두 가지가 있지. 어떤 길을 경유를 하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있으니까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또 B에서 D로 가는 건 없어요, 그죠?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 또 한 가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A에서 B 가는 경우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 있죠. B에서 C 가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죠. 총 8가지가 될 거고요. A에서 D 가는 거는 세 가지. D에서 C 가는 거는 두 가지. 총 6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얘네 둘을 더해줘야죠. 14가지 넣으면 됩니다. 보시겠죠? 자, 다음에 933번 보겠습니다. 자, 색칠하는 경우 볼게요. 자, 색칠하는 경우는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각 영역을 색칠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은 인접한 영역이 있다면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경우에 먼저 색깔을 칠해 줍니다. 그걸 기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은 같은 색인 경우와 다른 색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줍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두 번째 있는 거 잘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은 같은 색인 경우 한 가지와 다른 색인 경우 또 한 가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원판 같은 데다가 마주 보는 경우가 있을 때 이 두 개지를 같은 색을 칠하면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와 이 두 가지에다가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 933번은 이 두 가지로 나누는 형태는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게 어디죠? B가 가장 많죠? A, C, D랑 다 겹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B를 기준으로 먼저 색깔을 칠해 봅니다. B를 기준으로 먼저 색깔을 칠해 본다면 네 가지 영역에서 네 가지 색을 칠하는 건데 중복해도 좋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B를 먼저 네 가지를 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는 B랑 같은 색만 아니면 되니까 세 가지 칠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A랑 B랑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D는 마찬가지로 B랑 C랑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또 두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48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다음에 937번 보겠습니다. 자, 937번은 이제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형도. 서로 다른 4개의 자물쇠 A, B, C, D에 맞는 열쇠를 차례대로 A,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하자. 4개의 열쇠를 임의로 자물쇠에 각각 하나씩 꽂아 놓을 때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뭐 핸드폰을 냈다. 4명이 핸드폰을 냈어. 내 핸드폰을 가지지 않는 경우, 내 핸드폰을 냈다가 다시 찾아갈 때 자기 핸드폰이 아닌 거, 그 가지수를 찾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뭐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의자가 뭐 이름 번호가 써져 있어. 자기 번호가 아닌 의자를 앉는 경우, 앉는 가지수 이거 찾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찾으면 나머지는 경우의 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찾아봅니다. 일단은 기준을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 4개의 자물쇠로 하고요. 열쇠를 스몰 A, B, C, D가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니까 일단은 라지 A에 스몰 A가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찾는 거는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 찾는 거니까. 그죠? 네. A, B, C, D에 맞는 문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A라는 라지 A라는 자물쇠에 어떤 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B, C, D가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B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B가 들어갔어. 그러면 B라는 자물쇠에는 또 어떤 열쇠가 들어가면 돼요? 뭐 올 수 있어요 여기? A 올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 또 뭐 올 수 있어요? C도 올 수 있나요? D도 올 수 있나요? 맞아요? D도 올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맨 윗줄로 다시 돌아온다면 C에는 그럼 뭐 들어가야겠죠? C 들어가면 안 되죠? 얘는 D 들어가야 되고 얘는 C 들어가야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C가 들어가면 B 자물쇠에 C 열쇠가 들어가면 그 다음 올 수 있는 거 뭐 있죠? D 들어가야 되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B 들어가줘야겠죠? B가 아니지 A 들어가야겠지? A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밖에 없나 또? 나머지 안 되네. 그쵸? 다 안 되고. 그럼 만약에 여기 이제 B 들어갈 자물쇠에다가 D 열쇠가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A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죠. 그쵸? A, C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세 가지밖에 없나? 세 가지밖에 없나 보네. 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나? 없죠? 없네요. 그러면은 똑같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C도 세 가지, 또 D도 세 가지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총 세 가지에다가 세 가지니까 9가지 넣으면 되겠죠. 답이 뭐니? 왜 더 있는 것 같지 왜? E, A, B, C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3 곱하기 3 그 다음에 940번 아 이제 경우의 수 이제 끝났네. 순열해야겠네 이제. 자 940번 보겠습니다. 자, 회원이 10명이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회장, 부회장, 총무는 다 각기 다른 직함이 있죠. 그죠? 직함이 있는 거니까 얘는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 그래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10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거니까 회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10명 중에서 한 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럼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면 돼. 일단 3명을 뽑아. 10명 중에서. 그 다음에 3명 가지고 너 회장에 부회장에 뭐 총무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맨 앞에 선 사람이 회장, 그 다음 선 사람이 부회장, 마지막에 선 사람이 총무라고 한다면은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 그거를 식으로 쓴다면 10p3이 되겠죠? 10p3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죠. 맞습니까? 10팩토리얼을 7팩토리얼로 나눈 거니까 10, 9, 8, 7, 7팩토리얼 없어지고 이 3개만 남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20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은 학교에서도 뭐 회장, 부회장, 뭐 청소반장 이런 거 뽑는 것도 되게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 10명도 720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유형 11번 보겠습니다. 944번이요. 자, 선생님 3명하고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선생님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는 그랬죠. 자, 옛날에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는 중학교 때도 뭐 했을 겁니다. 덩어리로 하나 묶어주면 되죠. 그렇죠? 네, 선생님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3명을. 그 다음에 학생 4명을 세우는 거죠. 4명이 있다. 그러면 줄 세우는 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이 이웃하는 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되죠.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은 5팩토리얼이죠. 이 5개를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 거기다가 이웃하는 거니까 3명이 이웃하는 거니까 얘네 안에서도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이 3명이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또 3팩이 되겠죠. 이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맞습니까? 3팩 곱하기 5팩 해주면 되죠. 아시죠? 그럼 얼마니? 120에다가 6 곱하면 720이죠? 네, 720 넣으면 되겠습니다.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12번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보겠습니다. 자, 얘는 밑에 위에 있는 말을 먼저 한번 읽어본다면 이웃하지 않는 것은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들을 먼저 일렬로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하고 양 끝에다가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를 먼저 하나씩 세우고 중간에 칸을 띄워서 세우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947번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 2명하고 가수 2명이 일렬로 서서 기념을 촬영할 때 이거는 너무 조금 간단해서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2명은 너무 간단하니까. 949번 한번 볼까요? 자, 일렬로 놓여있는 똑같은 의자 7개에 3명의 학생이 앉을 때 어느 두 사람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의자 7개에 3명의 학생이 앉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어느 두 사람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니까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학생이죠. 학생을 먼저 세웁니다. 학생을 이렇게 이웃하도 되는 게 뭐지? 의자지. 의자를 먼저 세우겠지. 의자를 뭐 동그라미라고 해봅시다. 의자는 동그라미, 학생은 세모라고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먼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기억이 안 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했죠? 그쵸? 의자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이죠. 그러면 학생들을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이건 뭐야? 가운데 끼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형태가 아니네. 안 쳐야 되는 거네.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이거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의자를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에서 빼줍시다. 전체에서 빼주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줍시다.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이웃하지 않게 안 치면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 수가 몇 개죠? 전체 경우의 수? 7개 중에서 3개 뽑아서 주세우면 되죠? 그쵸? 여기 세 자리에만 니네들 앉아. 그 다음에 얘네 학생들끼리 또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7P3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하는 경우는 5P3이라는데. 네? 네. 뭐가 5P3이야? 여기에는 전체가 5P3이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나와있어요. 이웃하는 경우가 5P3이잖아. 어느 두 사람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 그 답이 몇 개인데? 60. 그냥 5P3이야? 5P3이라 어느 두 사람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 그럴 수밖에 없네. 서로 이웃하지 않게 어느 두 사람도 서로 이웃하지 않으려면 세 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개, 두 개, 의자는 4개 비교. 두 개. 뭐지? 5개, 5개, 하나, 둘, B는 이제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1이라고 참고해 적혀있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 수가 3명이고 의자가 7개니까 700이 3하면은 비내자 4개 남으니까 양쪽 하나씩 사람을 두고 사이에 끼면은 5개 자리에 학생이 앉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자의 개수라. 의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학생인데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여기에 줄을 쓰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앉는다. 갑자기 말리네 이거. 갑자기 말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해봅시다. 49분이니까. 이게 어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어?